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혁명정부가 통화개혁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제개발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숨어있는 돈을 좀 끌어내자. 특히 구정권 시절에 부정축제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게 큰 명분이었는데 이게 도덕적인 명분을 너무 앞세운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경제를 섣불리 다른 명분과 연결시켜서 추진한다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과정 또한 위험이 연속이었습니다. 예? 아니, 천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화폐 개혁이라니요? 화폐개혁의 정분의 실무자인 천병규 재무장관이 정보부 연구실요원의 신분으로 통화개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김정념에게 비로소 진실을 털어놓았다. 미안하네. 지금까지 비밀로 했던 거. 선배님, 안 됩니다. 아니, 어쩌려고 통화개혁을 하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요? 자네가 반대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몰라도 멈춰야 됩니다. 멈추기엔 일이 너무 멀리 나가 있어.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우선 53년도 통화개혁 관련 문서가 한국은행에 있을 텐데 그걸 소문내지 않고 빼내올 수 있겠나?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때 자료 복사본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봐 정념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늘 따져봐야겠지만 설사 옳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진행이 됐다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날 믿을 수 있겠나? 알 수 없군요. 어쨌든 통화개혁에는 전 찬성할 수 없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좀 보충해 주십시오. 고맙네.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모두 말하게. 1953년 통화개혁 때 제 밑에서 과장 대리로 근무했던 배수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조사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리고 1953년 개혁 때 한국은행 발권국장으로서 새 화폐의 수송과 배정 업무를 맡았던 김병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조흥은행 감사역으로 있죠. 알았네. 당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연락해서 배 차장을 정보부로 파견해달라고 하지. 화폐개혁을 주도한 군사정부는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혹시나 정보가 누설돼 금융질서가 흔들리면 국민경제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통화개혁을 준비하고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과정에서도 새 화폐의 인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그즈음 1961년 6월 1일자로 자진 폐간된 서울 일일신문사의 시설이 안국동 한 모퉁이로 옮겨졌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이 인쇄소 안에서 인쇄하는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째, 인쇄소에서 인쇄된 내용이나 진행 과정은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밖으로 유출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장님, 그럼 앞으로는 신문 인쇄는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간행 인쇄물만 인쇄를 할 겁니다. 정부 간행물이라면 어떤 걸 주로 하는 겁니까? 작업 지시사항은 그날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전 직원과 기술자들은 퇴근할 수 없습니다. 수당은 충분히 주겠습니다. 퇴근이 없다뇨?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분간만 참아주십시오. 외부로의 전화통화도
금지합니다. 나중에라도 누가 물으면 정부 간행물 작업이 많아서 인쇄를 밤새도록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정부 간행물 인쇄라고 했지만 사실은 화폐개혁에 쓰여질 신고용지를 인쇄하는 작업이었다. 신당동 최고회의 의장 공관에서 회의가 열렸다. 박정희 의장, 유원식 재경위원, 송효찬 수반, 천병규 재경부 장관, 그리고 김정념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김정념 위원이 화폐 개혁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선 그 보고 내용부터 들어주십시오. 김 위원, 말씀하시죠. 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산업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통화개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각하,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계속하시오. 만일 그래도 화폐 개혁을 해야겠다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사전 준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제1차 긴급통화금융조치가 성과를 거둔 큰 비결이 미국 원조 당국과의 사전 협의였습니다. 이번 화폐 개혁 문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건 그렇지. 미국은 지금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지만 무상 원조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미국 원조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죠. 그래야만 유사시를 대비한 원조 물자 사전 비축 문제도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고요. 사전에 이런 기본적인 조율이 안 된다면 이 통화개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유 장군, 예, 임자 생각은 어떤가? 김정념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난번 박희범 교수가 보내온 계획안보다는 이 철저한 게 마음에 드는구만. 감사합니다. 이날 김정념은 박정희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내일 부산항으로 이 새돈이 들어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준비는? 법령, 공고문, 해설 같은 제반 인쇄물을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제쯤 가능한 거야? 6월 10일, 그러니까 1962년 6월 10일경이 좋겠습니다. 한 달 후면 화폐개혁이라니. 훗날 김정념의 표현에 의하면 경악할 만한 상황이었다. 아니, 천 선배.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네, 정념이. 아니, 이건 미안할 문제라기보다도 저희 한국은행 출신 팀에서는 지금까지 화폐개혁 안을 짜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안에서는 일을 이런 식으로 벌여왔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아니, 통화개혁을 하려면 어디선가는 새 은행권을 인쇄해야 하고 그걸 인쇄하려면 도안도 선택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쪽으로 검토 명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벌써 새 은행권이 외국에서 인쇄돼 부산에 도착한다고요? 뭐 기왕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일이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자고. 천 선배, 저한테 숨기는 게 더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숨기는 거? 이제는 없어. 정말입니까? 그래. 내일 부산항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더 숨길 게 뭐가 있겠나. (1962년 5월 18일) 드디어 새 은행권을 실은 배가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제2부두 끝부근의 창고 지역은 통행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부두에는 네덜란드 선적의 큰 화물선 한 척이 접안돼 있었으며 공수단 장교 7, 8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후일 대통령 경호실장이 된 후 비명에 간 차지철 대위, 한때 경호실 차장과 처장을 역임한 김인식 대위 등 5.16 당시 한강을 넘어온 공수단 장교들이었다. 하역은 중앙정보부 이영근 차장의 지휘하에 군에서 차출된 군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병기 부속품이라고? 무슨 병기고? 그 입 좀 다물라카. 그러다가 총 맞을 기구만. 총 맞을 때 맞더라도 궁궐에서 묻는 긴데 뭐 어떤노? 이거 빨간 글씨로 써있는 거 보면 모르나? 봐라, 경기관총, 중기관총, 국사포, 그러고 이거 통신장비, 화공약. 이래 써있으면 그런갑다 하면 되지 뭘 달고 싶어 그러노? 어이, 거기 입 다물어.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가며 도착한 새로운 은행권. 말 그대로 동객짝들은 군인들의 하역 작업을 거쳐 보세 창고에 쌓였다. 당연히 하역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괴짝 속에 새 지폐 뭉치가 들어있을 줄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예, 유원식입니다. 중앙정보부 이영근 차장입니다. 부산항 하역 도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부산항 제2부도 창고에 옮기는 도중에 괴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뭐야?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일단은 인양 작업 중입니다. 이런 바보 멍청한 자식들! 아니, 그게 어떤 돈인지! 그토록 염려하던 일이 터진 것이다. 만약 괴짝 속의 비밀이 탄로난다면 그동안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거기 감시반장 바꿔! 여봐, 당신 감시반장이야? 당신들 지금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배에서 부두로 옮기다가 잘못해서 괴짝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냐, 이 자식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깨졌습니다. 야, 깨지다니. 그래서 내용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 괴짝은 깨졌는데 다행히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밀봉을 했기 때문에 내용물이 뭔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야, 정말이야? 그 내용물 안 나온 거 확실해? 예, 확실합니다. 당신들 말이야. 그거 잘못되면 총사령이 알아서!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 차장, 그 하역 작업은 끝난 것 같은데 저 선박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덜란드 선박이니까 네덜란드로 가겠죠. 마침 관계자가 오는군요. 하역 작업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여보시오, 노만 회장. 이제 저 배는 어디로 가는 거요?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선원들의 기밀 누설 염려는 없겠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화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 선장, 그리고 저 배의 사무장 정도입니다. 명예를 걸고 보안을 책임지겠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요. 보안 문제는 끝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저희 데라루사는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절대 비밀을 지킬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믿으라는데 믿을 수밖에. 한편 최고위원회 박정희 의장 방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걸리는데 그 인자 생각은 어때? 미국으로서도 약간의 서운함은 있겠지만 돌파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원조를 주는 입장에서 이 원조를 받는 나라의 화폐 개혁 문제를 끝까지 모른다는 게 그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가 아닌가 말이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 화폐개혁 문제는 대미관계까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유원식 재경위원장은 어떻게든 화폐개혁을 성공시켜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나 하나쯤 장렬하게 산화할 수도 있다. 이런 신념이었는지 몰라도 이미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공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